안녕하세요. 황심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이고, 참 아프신 분도 많고 사는 게 힘드신 분도 많은데 저는 이 사로 선생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위안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 사로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영광일 것 같고요. 아주 네. 어느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아주 마음껏 네. 마음껏 표본이 되드리겠습니다. 표본이 되진다. 오늘 사로 선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 스튜디오에 직접 오신 분이 있어요. 오, 어느 분이신가요? 네, 그분 뭐 이름을 밝히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 이분이 이 초변이에요. 초변. 왜 초변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 본인이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가 나오면 바로 다음날 변협에서 자격증이 주나요? 등록 신청만 하면 바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럼 그날 주나요? 아니면 일주일 후에 날라오나요? 우편으로 날라오나요? 네, 우편 날라오는데 그날부터 등록하신 걸로 보시면 아, 됩니다. 그래요? 그럼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 나면 그 다음날 등록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금요일 날 발표 났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은 변호사 협회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월요일 날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월요일 날 가서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 왜요? 변호사 등록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게 네. 나중에 이 경력으로 뭐 10년 차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루라도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하는 게 게 좋습니다. 아니, 지금 뭐 본인 자랑하는 거예요? 나 변호사 시험은 됐는데 아직 협회에 등록은 안 했어. 자격증은 없거든. 그래도 나는 언제든지 변호사 자격증 얻을 수 있어. 뭐 지금 그 자랑하라고 저한테 나오신 거예요? 사실 하루 일찍 하고 한 달 이제 늦게 하고 이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의미를 지금 못 찾겠거든요. 아, 나는 의미를 못 찾는 일은 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 몇 년 차고 뭐 며칠 차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순위를 가지고 판단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좀 야, 들어가지고. 저분 지금 이야기하는 거 딱 보니까 아이디어이다. 아, 나를 그 서열로 나래비 세우지 말고 나는 그런데 의미 못 찾는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하시고 오늘 이 개인 상담 사연 온 게 있거든요. 그거 우리 한번 어떤 아줌마 어디 갔어요? 아줌마 좀 어떤 애 키우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인데 좀 사연 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단 감사드립니다. 황심소를 알게 된 작년 2월부터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황심소 팟캐스트 들을 때입니다. 이런 큰 즐거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거의 매일 들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감사함을 1년 만에 이제 표현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위즈덤 센터에 가서 상담 코칭 전문가분에게 무료 상담도 받았습니다. 아직 저를 아는 것에 대해 갈 길이 멀지만 첫 시작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회공헌 프로그램 감사드립니다. 본인 문제에 대한 첫 탐색으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4월 16일 팟캐스트 방송,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잘 들었습니다. 제 사연과 비슷해서 완전 몰입해서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눈물이 많이 났어요. 마지막에 음악 깔리면서 나오는 박사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음악과 함께 나오는 멘트여서 그런지 정말 따뜻했습니다. 로만에 맞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아무튼 다시 듣고 다시 들어도 따뜻해요. 저는 37살, 6살 날 딸 아이의 엄마인데 고민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고민입니다. 저는 종종 일기를 쓰는데 아이 3살 때 일기도 4살 때, 5살 때 일기 내용도 계속 같습니다. 지금 고민도 그때와 같고요. 아이가 짜증이 너무 많아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짜증을 냅니다. 잠 깨야 하는 상황이 싫은 걸까요? 짜증내며 발치기 하고 난리입니다. 잠 깨는 동안 옆에 누워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안 누워있고 앉아있으면 짜증냅니다. 방문을 제가 먼저 열면 안 됩니다. 무의식 중에 제가 열었다고 난리 납니다. 잠자다 깨서 가끔 물 먹어서 같은 위치에 물을 항상 두는데 물이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 물 바로 가져와도 이미 난 짜증은 그대로입니다. 밖에 나갔다 와서 제가 먼저 손 씻으면 그냥 짜증 내는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저도 짜증이 많이 납니다. 본인이 무슨 말 했는데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짜증 냅니다. 어린이집 갔다 와서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는데 신발 벗으면서 갑자기 짜증 폭발합니다. 저는 폭탄 맞은 기분입니다. 이래저래 아이가 짜증났구나. 납득할 만한 일로 짜증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갑자기 그러니 말입니다. 3살 때부터 쭉 그렇습니다. 4살 때는 놀이터에서 들어 누운 적도 있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돌변해서 짜증내니까 불안했습니다. 저희 아이 감정 기복 심한 거죠? 저는 누가 자극할 때만 기분 변화가 있는데 그것도 감정 기복인가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짜증 나는데 저랑 아이랑 완전 같은 성향이라 안 맞는 건가요? 아이가 역할놀이 엄청 좋아하는데 저나 남편에게 대사도 지정해 줍니다. 톤까지 지정해 줍니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짜증내는데 엄마는 지금까지 거의 받아줬던 것 같습니다. 아이 하나 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심각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몇 년째 심각한 고민입니다. 아이 낳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저 자신과 아이입니다. 저랑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남편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다 딱 정의가 되는데 저랑 아이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정 푸는 방식은 황침소 팟캐스트 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수다입니다. 아무나 만나는 것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의미가 있어야 만납니다. 원래 저희 친한 친구라든지 아이 친구 엄마라든지 그런 저만의 만남이 의미가 있어야 만나요. 저희 감정 푸는 방식을 뭔가 생산적인 일과 연결시키고 싶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감정 푸는 방식도 뭔가 생산적인 일과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건 저희 욕심이겠죠? 아이가 주변 사람에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닌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푼다든지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림 같은 거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역할놀이만 있습니다. 제가 화내거나 했던 말 몇 시간 내로 1인 2역하며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도 아이 나름의 감정 푸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저희 가치는 정서적 안정, 자유, 즐거운 삶입니다. 네. 아이고, 이 사연을 보니까 참 어머니 진짜 육아에 힘드신 것 같고, 진짜 이 어머니, 채팅방에도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채팅방에 들어가 계세요? 예, 예. 뭐라고 하실지 떨린다고. 네, 뭐라고 하겠네. 이분은 진짜 본인이 아이도 진짜 본인하고 너무나 비슷한데, 아이도 로맨 에이전트 만빵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분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본인이 약간 헷갈려 하세요. 저랑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게 이제 이분 이런 표현을 쓰세요. 본인이 감정 푸는 방식을 황심수 팟캐스트 들으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구나, 또 내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받는 듯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팟캐스트 듣는 게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재밌냐면 두 번째는 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수다입니다인데 이분은 의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서의 의미는 이유예요. 그 아이디얼리스트의 의미나 이런 거창한 거랑은 조금 다르죠. 다르네요. 그리고 거창하다를 떠나서 이분에게 있어의 그 의미라는 건 자기한테 과제. 예. 그래서 주시니까는 아무나 만나는 건 시간 앞섭니다. 만나는 이유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돼요. 어떤 영양가 뭐 이런 거, 뭐 영양가일 수도 있고요. 정보나 뭐. 그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이래서 이분이 감정 푸는 방식을 생산적인 일과 연결시키고 싶다고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거 효율적으로 어떤 모든 일을 하던 그런 거. 감정 푸는 방식을 생산적인 일과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이분 프로파일 아닌가요? 로맨하고 그렇죠. 에이전트. 그렇죠. 근데 아이는 왜 이렇게 짜증을 내죠? 짜증은 본인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애가 짜증을 내면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을까요? 얻지 못할까요? 없겠죠? 그렇죠. 아주 이 아이도 상당히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한테나 짜증 낼까요? 만만한 엄마한테 만만한 엄마가 아니라 아, 본인의 해줄 수 있는 짜증을 내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해주는 사람한테만 짜증을 아, 이 내요. 아이도 과제를 그러면 이루는 거네요. 자기 나름대로 성취감을 맛보는 거죠. 아, 아이가 과제가 뭐가 있어요?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과제 설정도 아주 역할놀이 과제 설정도 잘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도 그러니까 엄마처럼 로맨 에이전트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이 그렇죠. 엄마한테 과제를 주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이 엄마는 아이한테는 완전히 공주가 무술이 부려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루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이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딸을 딸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무술이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여왕님, 너는 공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주는 무술이 여왕한테 역할은 누가 해야 되죠? 아빠. 그런데 네, 근데 여기 엄마는 스스로 본인을 이미 무술이로 자처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가 엄마한테만 짜증 부르고 울고 네. 저한테는 무서워서 말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이 짜증 내게 해야 제가 인기 있는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왜 본인이 어딨어? 무술이를 지금 자처하시려고 하시네. 인기 영합주의적인 발언을 지금 해요. 예? 그러면 아이 엄마랑 아이가 아이가요. 그냥 네. 화해하는 제가 화냈거나 했던 말을 몇 시간 내로 또 1인 2역을 하면서 그대로 따라한다고 아이가 그러거든요. 똑똑하네요. 엄청 엄청 똑똑한 똑똑한 거예요. 왜? 그게 그대로 따라했을 때 어떤 느낌을 이 엄마는 가질까요? 화내면 안 내가 저랬나 되겠다. 약간. 그 내가 저랬나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자책하거든요.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래서 저러면 아니었지. 그러니까 아이 눈치를 더 보게 되는 거죠.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술이 엄마 어떡해요? 무술이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는 그만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아니 제가 엄마라면 그만하고 싶은데. 당연히 본인은 그만하고 싶죠. 그리고 본인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본인은 이미 벌써 나 그만한다 하고 날럴 분이거든요. 박사님 이 사연 중에 보면 그냥 남편에 대해서 그냥 캐릭터가 있다 이렇게 했고 아까 남편이 무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이 무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제가 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건지 아니면 이 내담자의 고민을 대신 질문하는 건지
라고 하면 내가 어떤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다고 느끼겠어요? 저희들이 궁금한 걸 그렇죠. 네. 이 내담자 사연하고 아무 관계없는 엉뚱한 그 궁금함을 내가 답변을 해줄 것 같으면 이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무수리가 아니라 그냥 막 이런 또 마음이 새로운 들 수도 있거든요. 태움을 근데 이미 어머니는 무수리 역할을 하고 계신데 여왕이 될 수 있나요? 어머니가 여왕이 되고 싶어 할까요? 그러면 계속 이 무수리 역할의 무수리 역할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무수리가 지금 무수리 역할이 마음이 들어서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지. 아니, 기분이 지금 어쨌든 아이가 짜증내고 그런 게 이 엄마는 너무도 불안한 상태가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짜증을 안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아이한테 어떻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냐 뭐 이렇게 노래라도 불러줘요? 그게 질문이에요? 지금 짜증내는 애 입장에서 짜증내는 거는 왜 내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무조건 원하는 거를 줄 수는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지금 무조건 원하는 걸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아이는 벌써 배워서 짜증을 내면서 얻는 훈련을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자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연자분이 채팅창에서 남편은 예민 까칠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떼쓰는 거 때려잡아야 한다고. 그럼요. 그럼 때려 잡으면 되잖아요. 봐요. 여러분들 지금 발속 경기 반응을 했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때려 잡아요? 아, 엄마가 로맨이라 그걸 못 하시는 거구나. 그럼요. 남편도 못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데 받아주자니 괴로운 거고 힘들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이가 떼쓰는 거를 로맨 입장으로 대할까요? 아니면 에이전트 입장으로 대할까요? 아, 앞으로는 에이전트로 대하셔야 되겠네. 에이전트로 대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떼쓰는 거를 다 잘 받아주려고 난리를 치는 그 입장이 되는 완전 거예요. 반대로 생각했었네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 네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그냥 이 내담자분 그대로 대하는 저희도 거예요. 아파요. 삽질을 계속해서.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파요. 저는 그만 때리세요, 박사님. 아파 죽겠어요. 예요 지금.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 로맨이 마음으로 정말 다정다감하게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알겠어요. 로맨의 마음으로 이 짜증 부리는 애를 다정다감하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애가 짜증 부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불안하고 본인이 두려우니까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지 이거를 낮출 수 있을까 이렇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짜증을 부리면요. 그 짜증을 부리는 거를 마치 아이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아주 그간 표정을 지면서 우리 애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냈구나. 너무 괜찮다. 이렇게 반응을 해봐요. 짜증이 아니라 놀이처럼. 그렇죠. 그러면 애가 한두 시간 있다가 우리 애 너무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아이가 역할극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엄마의 반응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그렇게 그럼요. 좋은, 그럼요. 인상으로 그건 하고 좋은 좋은 말로 그거를 한다면 엄마의 좋은 그렇죠. 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불안해하고 아이의 짜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아이한테 바라는 엄마가 생각하는 반응을 항상 아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 반응을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불안하니까 아이도 더 불안이 증폭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바라는 것을 아이에게 끊임없이 보여줘라. 아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보여주지 말고. 아이를 다루기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사연에 대해서 저처럼 막 개입하고 막 이렇게 야매 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박사님 방송을 꼭 듣고 잘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만한 소리 하지 말고 댓글 달잖아. 짜증 나는데 놀이처럼 반응하면 애가 뭐라 생각할까요? 지금 애가 뭐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엄마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